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티볼리입니다. 그냥 티볼리는 아니고요, 티볼리 에어입니다. 2015년도에 티볼리가 등장을 했죠. 소형 SUV 시장의 어떤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기도 했고 석권을 했죠. 그리고 2016년도 1년 뒤에 티볼리 에어라고 해서 길이를 늘려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한 모델을 내놨습니다. 인기 좋았습니다. 파생되는 모델이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티볼리 에어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단종을 했죠. 코란도 신형이 나오면서 티볼리 에어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티볼리 에어를 좀 단종시키고 코란도에 힘을 실었었는데 약 1년 만에 티볼리 에어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디자인부터 한번 보시죠. 매직 스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뒷공간은 700리터가 넘고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1440리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뒷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깔아서 쉴 수 있는 이 매트도 증정품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길이를 보면 1879mm가 나온다고 해요. 공간의 여유는 상당히 큽니다. 빨간색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자주색이 감도는 빨간색이네요. 밝은 회색이고요. 그 옆에는 오렌지색입니다.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네, 헤드램프에 LED로 주간주행 등이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방향지시 등을 켜면 그 헤드램프 위쪽에 한 줄짜리 좀 커다랗고 지난번보다는 촘촘하게 박혀있는 LED가 방향지시 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앞범퍼도 조금 디자인을 달리 했죠. 안개등 역시도 LED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앞범퍼 아래쪽은 무광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줘서 멋을 냈고요. 휠은 16, 17, 18인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사이즈는 2550R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TGDI라고 해서 MPI 엔진에서 GDI 엔진으로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바뀌면서요. 1.5 터보 가솔린에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주행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옆모습에서의 그래픽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앞뒤의 범퍼 라인도 보면 이렇게 굴곡을 줘서 가볍고 경쾌하고 젊고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자, 테일램프 쪽 보면 LED 테일램프로 바뀌었고요. 이 테일램프의 그래픽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뒤쪽 그리고 옆쪽으로도 꽤 많이 이 차체를 치고 들어가서 꽤 넉넉하고 큽니다. 에어라고 하는 이 엠블럼도 티볼리 대신 에어를 강조하고 있죠. 그 티볼리란 모델명은 저렇게 그냥 정직하게 붙여놨습니다. 이 뒷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배기구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통 여기에 크롬이나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실제 배기구 같은 느낌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마감을 해놨고요. 실제 배기구는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네, 실내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뒷공간 보시면 수동이고요. 이렇게 올리면 기본적으로 딱 봐도 이 2열 시트를 접지 않아도 뒷공간에서 적재 공간,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게 느껴지시죠? 바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넓은 바닥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러기지 네트나 그런 것들을 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텐션이 있는 줄로 해서 양쪽에 뭔가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꽤나 실용적이죠. 직접 사용을 해보면. 이 2열 시트를 접는 건 이쪽에 레버 같은 건 없습니다. 2열 시트는 이 뒤쪽에서 이 등받이에 레버로 조절이 가능해요. 자, 등받이 레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쪽 차박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 싶으면 홈이 많이 떠 있진 않습니다. 거의 붙어 있는 편인데 이 각도가 완전히 평평해지진 않아요. 바닥이 살짝 보시면 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 같은 걸 깔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는데요. 보시면은 뭐 따로 레버 같은 건 없어요. 여기에 이걸로 각도 조절을 하면 이게 제일 좀 눕혀놓은 상태고요. 한 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팔걸이도 있고 그냥 컵홀더 들어있고요. 2열을 위한 어떤 송풍구는 없습니다. 따로 B필러에도 없고요.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뒷공간에 탄력이 있는
끈으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처럼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마련해 놨네요. 여기에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건 조금 아쉬워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포켓이 있는 게, 주머니가 있는 게 편하죠. 1단계로 뒷시트 열선도 있고요. 자, 디컷 스티어링 휠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탄탄하고 제대로 만든 디컷은 아니고요. 스티어링 휠의 크기도 좀 큰 편입니다. 손 잡는 부분에는 타공을 해놔서 그립감을 좀 살렸지만 그냥 무난합니다. 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계기판 구성이 보시면 여기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버튼으로 계기판의 모드 같은 걸 좀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디스플레이 정보 창에서 다양한 메뉴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을 아주 크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송풍구가 가로로 바뀌었고요. 방패처럼 생긴 이 안에 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들어갔습니다. 화질은 평범해요. 터치감도 요즘 스마트폰처럼 아주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꽤나 쓸만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고요. 인퍼컨이라고 해서 예전에 코란도 때에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고 삐 소리 이후 말씀해 주세요. 잠실 종합운동장 길 좀 찾아줘.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몇 번째 결과로 안내를 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뭐 이런 식으로 꽤 활용도가 높습니다. 음성 인식률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로 프로토는 아니고 바람 세기와 온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달려 있고요. 여기 바람 방향 나와 있고 방향 지시 등은 이쪽에 있습니다. 하이그로시를 좀 많이 써서 약간 저렴해 보이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는 우레탄으로 마감을 다 해놨는데 이 아래쪽 보면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좀 많이 드러나 있긴 해요. 그 아래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패드가 있는데 뭐 충전율도 괜찮습니다. 기어 노브는 기존에 익히 봐왔던 기어 노브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USB 포트 옆에 달려 있어요. 그 노멀과 스포트가 있고 노멀에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윈터로 진입을 합니다. 그 뒤로 컵홀더 2개 있고 적당한 크기의 센터 콘솔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게 여기 보시면 이 센터 콘솔 덮개를 닫아도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어 가지고요, 길이감이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도 꽤나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뒀어요. 도어 포켓도 이렇게 보시면 앞뒤로 컵을 넣어두고 뭔가 물병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포켓을 세세하게 잘 나눠 놨습니다. 약 1년 만에 출시를 한 티볼리예요. 파워트레인이 뭐 저공해 3종까지도 인증을 받아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친환경 엔진, 터보 가솔린이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서 있는 이 흰색 차가 좀 특이합니다. 티볼리 에어를 바탕으로 캠핑카처럼 아예 더 전용으로 좀 꾸며 놓은 차입니다. 아예 북바퀴로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놨고요. 이런 테이블도 상당히 실용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게 잘 만들어 놨네요. 카오디오 한 10년, 15년 전쯤에는 뭐 헤드 유닛 하나쯤은 바꾸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이렇게 북바퀴 장을 짜서 오디오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네요. 1.5 터보 가솔린 MPI에서 GDI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공해 3종까지도 취득을 했죠. 최고 출력은 163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6.5kg 퍼스 미터인데 이게 1500rpm부터 4000rpm 사이에서 꽤나 넓은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4480이고요. 폭은 1810, 높이는 1645, 휠 베이스는 2600이에요. 티볼리와 길이 차이는 좀 나고, 근데 또 휠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코나, 부분 변경 모델 코나가 등장을 하죠. 코나보다 전체적인 크기가 커요, 확실히. 근데 또 희한하게 휠 베이스는 동일한 2600입니다. 우선 전차 중에 진동 소음은요, 1.5 터보 가솔린이니까 소음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진동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특히 뒤로 두면 뭔가 변속기와 엔진이 체결이 되면서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페달을 타고 들어오는 게 조금 느낌이 강해요. 이걸 또 N으로 빼면 진동이 현격히 확 줄어버립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ISG, 정차 중에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꽤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이 ISG가 꺼질 때는 부드럽고 반응이 괜찮거든요. 근데 다시 활성화가 될 때는 살짝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차했다가 좀 급하게 출발해야 될 때는 비활성화를 하시는 게 상황에 따라서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5 터보 가솔린이 토크가 제법 좋아요. 그래도 27에 가까운 토크잖아요. 치고 나가는 맛은 있는데, 근데 너무 좀 초반에 이 가속 페달의 반응 응답성을 너무 예민하게 앞으로 몰아놔서 저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스펜션은 뒤엔 토션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소형 SUV니까요. 실용적이고 공간 활용, 매직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강조한 모델이기 때문에 토션빔 괜찮아요. 하지만 약간 저속 구간에서 좋지 않은 길이나 노면, 그리고 잦은 요철 구간 같은 데 다니면 조금 통통거리고 단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승차감이 적어도 앞쪽 운전석과 옆자리에서의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넘어보면 뒤쪽은 확실히 통통거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핸들은 대체로 가벼운 편입니다. 네, 대체로 무난합니다. 가볍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한번 바닥에 버튼 같은 걸 한번 눌러서 딸깍하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반응과 더불어서 퀵다운 단수를 내리물고 더 열심히 달려요. 실내 정숙성은 뭐 그렇게 조용하진 않습니다. 뭐 이중 접합 유리도 물론 아니고요. A3의 옵션을 몇 가지 더한 모델인데 약 한 2,300~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풀 스로틀을 하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가 좀 커지긴 하지만 막 듣기 싫거나 내가 다그치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고장력 강판을 70%를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차체 강성, 이렇게 특히 고속으로 좀 달려보면 차체가 좀 단단하고 다부지고 좀 그런 느낌과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이나 좋지 않은 길을 달릴 때는 서스펜션이 좀 통통거리고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좀 고속으로 밀어붙이면 대단히 안정적이거나 뭐 막 운전이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B 세그먼트의 티볼리 에어 기대할 수 있고 바라는 뭐 그 수준 이상입니다. 브레이크 감각은 초반에 담력이 좀 많이 몰려있는 브레이킹 감각을 보여주는데요.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좀 날카롭고 예민하게 몰려있는 것처럼 브레이크도 초반에 좀 더 잘 듣습니다. B 세그먼트 소형 SUV 시장에서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을 품고 있는 차는 티볼리 에어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직 스페이스라고 해서 아예 이 티볼리 에어의 키워드, 마케팅 키워드 자체가 차박, 혼자 또는 둘이 떠나는 캠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시트는 뭐 자세를 뭐 잘 잡아주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무난하다. 방석 길이가 살짝 작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좀 높습니다. 지금 제일 낮춘 상태로 제가 운전을 하는데 높은 편이에요. 시트 포지션은. 자세나 위치 조절은 운전석은 전동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창문은 운전석 쪽만 여닫는 게 자동이고요. 나머지는 버튼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간만에 등장한 티볼리 에어 매직 스페이스라는 이 드넓은 실내 공간을 품고 등장한 티볼리 에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